저희가 다른 얘기 좀 해볼게요. 다음 이슈로. 음란물 합성 가짜 영상물이라고 하죠. 딥페이크 범죄 파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명백한 범죄 행위라면서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는데요. 먼저 관련 뉴스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입니다.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얼굴을 나체에 합성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수없이 올라옵니다. 학교에서 몰래 찍은 영상을 올리고 500명 이상 구독을 하면 추가로 영상을 올리겠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동영상과 함께 피해 여성의 이름과 휴대전화 등도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방장으로 추정되는 참가자는 피해자의 SNS 아이디와 약점을 알려주면 몸 사진을 주겠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학교별로 채팅방이 개설돼 있고 2000년생부터 2010년생까지 출생 연도로 분류돼 있기도 합니다. 저희 학교 방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땐 좀 많이 불안했죠. 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제가 아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방 이름이 06이었거든요. 96년생이라 저희가. 지인의 출생 연도와 실명을 거론하며 딥페이크 사진을 찾는가 하면 심지어 어제 오늘은 피해 학생들의 학교와 이름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박 기자, 이 딥페이크 합성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가 초등학생까지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이제 SNS를 통해서 이제 급속도로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피해자가 10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상당수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10대들 사이에서 마구 복제가 되고 있고 또 삽시간에 확산되면서 피해자만 급격하게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딥페이크 합성물의 대상이 대학생에서 선생님, 군인, 미성년자까지 광범위한 걸로 드러나면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피해 학교 명단이 막 인터넷에 떠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당한 거 아닌가? 우리 애가 그런 건 아닌가? 이런 공포심까지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피해, 뭐 학생들이나 학교 이런 것들이 뭐 발생했다. 네. 그 지역하고 학교 이름들의 그런 명단이 이제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명단에 포함된 곳이 전국 대학은 물론 중고등학교 등 수백 곳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 사진을 악용해서 음란물을 제작한 뒤에 그걸 다시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유하고 또 그걸 개인 SNS에 허락 없이 다시 올려 유포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개인들은 SNS가 해킹을 당하면서 올려놓은 사진이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저도 전문가들한테 네.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제 쾌락과 유희를 즐기는 그런 잘못된 성인식 이런 것들이 발현된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또 SNS를 타고서 이제 마치 유행처럼 번지다 보니까 10대들의 경우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충주에서 고등학생 2명, 서울에서는 10대 10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부산에서는 10대들이 잡혔는데 14살 이하의 촉법 소년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그게 문제인데요. 네. 이게 텔레그램이라는 게 해외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해도 협조가 잘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또 각 방마다 수천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누가 유포자고 누가 제작자인지 특정하기도 어려운 게 실정입니다. 텔레그램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각종 불법 콘텐츠들이 유포되고 있는 온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범죄에 악용되는 플랫폼을 방조했다 이런 혐의로 텔레그램 창업주가 맞습니다. 지난주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과거 N번방도 그렇고 뭐 MBC가 보도해서 논란이 된 서울대 사건도 그렇고 네. 뭐 다 텔레그램 문제인데 그럼 이 텔레그램 앱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네. 일부 국회에서는 이 앱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합성 영상물의 출처를 박자, 그걸 워터마크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재하게 하는 관련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어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관련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텔레그램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가 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도 어제 네. 강력 대응 지시했잖아요. 맞습니다. 정부 대책 뭐가 있어요? 당장 서울 경찰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주의 대응 요령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이제 앱이 있는데 그걸 긴급 스쿨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경찰은 어제 그걸 긴급 스쿨벨 발령을 했고요. 경찰청은 이제 앞으로 7개월 동안은 이 텔레그램 범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어저께 밝혔습니다. 또 이제 각 시도의 교육청도 신고센터를 열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고 학교별로 대응을 적절히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빨리 하겠다 이런 대응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게 모두 구체적인 뭐 어떤 해결책은 안 되고 있는 그러게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이 당장은 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해킹을 네.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제 개인 사진이 이제 뭐 해킹을 당해서 노출이 된다. 그럼 지금 범죄는 그런 개인 사진들을 마구 악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마구 복제하고 또 그대로 또 유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해킹을 방지하는 것이 이제 조심하는 것이 먼저가 되겠고요. 해킹을 막으려면 우선 이제 뭐 개인 계정들의 비밀번호나 뭐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바꿔라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피해자가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해도 이걸 다 공개해 놓지 않았냐. 네네. 그래서 이게 퍼져 나간 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한테 오히려 이렇게 되려 문제를 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막 해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구제도 네.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피해를 호소해도 어디서 들어줄 데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해도 네.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 당국이나 지금 당장 사정 당국에서도 이거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밖에 못하는 실정인 거죠. 그러니까 처벌도 아까 얘기는 했지만 뭐 10대라서 그렇다, 처음이라서 그렇다, 뭐 장난으로 했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수위가 약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당장 처벌할 수 있는 규정, 뭐 법안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대응책을 내놓는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이 대책도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처벌 수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